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주셨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뜨겁습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뜨거운데요.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AMD 신규 ARC 공개하면서 많이 올라갔어요. 주가가 간밤에 9%나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새로 내놓은 이 AR 칩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네. 140달러까지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에 납품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요거 6만 원 가나 오는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또 움직입니다. 네. 네, AMD가 내년부터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연관돼서 오늘 또 유리기판까지 네,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AMD 관련해서 이슈가 우리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작용하네요, 대표님. 예, 일단 뭐 AMD가 이제 만년 2등인데 AI 반도체에서 좀 추격을 좀 해주길 바랬는데 그동안 못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좀 이제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생겼다라는 게 가장 큰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는 2등이 마켓시어가 워낙 이제 뭐 10% 미만이었다가 이제 그게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보이니까 주가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AMD가 MI350이라는 300 시리즈를 먼저 냈고 네. 그다음에 350 그 이제 300은 거의 망했고요. 350부터 조금 이제 이번 하반기 때 쓴다라고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하반기 출시가 되는데 350 그다음에 내년에 400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성능은 이제 뭐 엔비디아 거랑 거의 비등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항상 이게 왜 AMD가 2등이었냐면 쿠다 때문에 그런 건데. 쿠다요? 쿠다. 쿠다. 네,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이제 그 하드웨어 플랫폼도 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되는 이 쿠다 때문에 개발자들이 쿠다를 쓰는 게 편하니까 AMD 걸 쓰려면 한번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을 직접 쓰는 거랑 영어로 해서 번역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큰 차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개발자들이 싫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온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성능이 좋다. 성능은 자기들이 공개할 때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스펙은 다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써주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샘 올트만이 오픈 AI랑 그다음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쓰겠다.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네. 그 발언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만 장씩 사는 그 소비자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다시 이제 온기가 돌아섰고, 근데 또 마침 또 AMD 하면 원래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AMD 콜텍스가 통과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팔로 개척이 된 거죠. 예, HBM 납품을 이미 이제 그 전에 HBM3도 이제 통과가 됐었고요. 근데 HBM3 12단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삼성전자가 어제는 4이닉스만 가고 삼성전자는 안 갔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도 아까 장중에 한 4%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게 이 AMD 쪽 때문에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향 그 소부장들이 오늘 조금 더 강한 그렇군요. 예,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고 SK향도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렸어야 되는 그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좀 된 거죠. 한동안 SK 하이닉스 것만 계속 이제 움직이다가 네. 그것도 지쳐서 요즘에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키 맞추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키 맞추기라기보다는 그쪽에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고 기대감이, SK 하이닉스는 지금 어차피 숫자에 대한 기대감 거의 1등 업체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좋아하는 걸 독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여전히 근데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독점이니까 네. 2등 업체에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꿈을 좀 갖게 됐다. 근데 이제 AMD가 얼마나 팔릴지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확인해야 볼 필요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양 소외됐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반등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AMD의 이러한 움직임이 삼성전자 상승의 이런 초입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지금 개발자 회의도 한다라고 하고 네. 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술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삼성전자가 2등으로 전락해버려서 네. 삼성전자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났죠. SK 하이닉스한테 이미 져버려가지고 D램도 지고 HBM도 지고 이제 뭔가 이제 뭐 대책이 나올 텐데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AMD가 어떻게 보면 요만한 이제 희망을 좀 줬다.
그러면 이제 뭐 1배에서 한 1.2배 가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뚫린 정도고 이게 완전히 확 소화제 같은 시세가 나려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콜 테스트는 엔비디아 거 통과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엔비디아 거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네. 사실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시간 끌다가 결국에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될 수도 있다. HBM4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저 조그마한 회사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그런 해달라는 시기가 거지? 있었나요? 예, 젠슨왕이 굉장히 쪽당하고 간정이 한번 있었거든요. 몇 년 전일까요, 그게? 그게 되게 이제 옛날인가 HBM 봐요. 초창기 시대. 아, 초창기 때.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픽,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채굴기 막 한참 유행했을 때 엔비디아가 네, 네, 떴는데 네. 그 무렵이었죠. 예, 한 10년 전이죠. 이게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왕이 뭐 삼성 뭐 저거 써주지만 네.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 뒤로 이제 보면 엔비디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 AMD? TSMC 이 세 회사가 연합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분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공고한 틀 안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TSMC가 삼성전자 거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사실. 네. TSMC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경쟁자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그렇죠. 네, 파운드리 쪽에서. 그럼 삼성전자를 받아주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견제도 있을 입지가 수 참 있다. 그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 땅을 치고 있겠어요. 아, 네, 그래서 다 그건 또 잘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네. 진짜 엔비디아가 물량이 부족해서 갖다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공산품처럼 않구나. 디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네, 거의 네.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HBM3E도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고객사의 맞춤으로 그래서 해주는 맞춤을 해줘야 것이기 되는데 그 때문에. 맞춤이 잘 안 맞춰지는 거죠 지금.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손유로 팀장께서는 이런 업계 이제 2위였던 AMD가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살면서 적을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뼈저리네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뭘 고르라 하면은 전 SK하이닉스 거의 8개월째 골라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이 정말 삼성전자의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정확한 분기점은 금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AMD에다가 HBM3 이 12달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가 금요일 오전이었고 저 역시도 삼성전자 HBM 4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HBM3 이 8단 아래 뭐 HBM 다른 뭐 AMD에다가 납품하고 있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발표할 때도 아니면 가전 제품 아니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실적을 내줬을 때 이 기업들이 이런 실적을 나왔을 때는 여기다가 납품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 리포트에 AMD가 들어가 있던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재 H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쪽에만 납품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HBM3 이 12단을 AMD에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수급 전환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을 얼마나 반영시켜줄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AMD에 들어가는 물량이 좀 적거나 수율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바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면서 HBM3E를 통과를 하면서도 엔비디아가 왜 콜테스트 통과를 해주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유는 대표님께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2주 안에 10에서 1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접근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도 목금 같은 경우도 원익 IPS나 유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12% 15%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매수 들어왔고 금요일날 지적적 리스크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저는 유심히 봤거든요. 목요일날 10% 올라갔는데 2% 3% 밀렸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기업들에 대한 정말 실적 향상으로 접근한 거구나. 근데 금요일날 음봉이 목요일날 양봉이랑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은 그냥 기대감이 사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적적 리스크 완화가 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외국인과 굉장히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AMD가 Hbase 3 22단 이상을 납품을 해가지고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접근해봐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차라리 삼성전자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접근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고 제가 매수했을 때 뭐 마이너스 6% 이하로 빠졌을 때 손절을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인 실적이 담보되고 있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굳건하게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금의 수익률의 차이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SK하이닉스? 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를 고르는데 네네. 약간 이제 뭐 반도체를 두세 개 정도 사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중에 반도체 200을 한다. 예, 그러면 예. SK하이닉스 쪽에 120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80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단기 관점이면은 뭐 둘 중 하나 익절되면서 하나는 손절될 것이고 내가 뭐 2주나 한 달 관점이다 그랬을 때는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6% 갔다가 결국 2분기 실적 확인되면 수익 청산될 거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은 지금 당장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조금 재미있게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다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네.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 정도 어떻게 고민이 해야 수익이 더 날까? 이 고민이니까요. 네. 자, 그럼 탑픽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희 대표 종목 보실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종목 고민도 두 분 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손요로 골라오셨어요. 팀장은요. PSK홀딩스 계속 요즘 큰 관점에서 내리고 있던데 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장중에 8% 슈팅이 있었습니다. 윗골을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인데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황이죠. 이오테크닉스도. 이오테크닉스 뭐 계속 안 좋았죠. 네. 올라갈만 하면 무너지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그래도 반등의 신호를 좀 보여주고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추세로 보면 여전히 아직은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만 이제 전환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삼성전자 대표적인 장비 업체죠. 그렇죠. 네,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다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레이저 원래는 마커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이제 TV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자료화면 보면 네. 반도체 위에다가 삼성 색이잖아요. 그게 이제 마커예요? 이오테크닉스에서 하는 레이저 장비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아주 기초적인 장비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닐링 장비라고 해서 열 처리 장비까지 이제 다 하고 있는 회사고, TGV 공정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활 신호탄을 썼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예.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아니면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그 SK 하이닉스 향으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을 보지만 오늘 다 약하죠. 뭐 PSK도 마찬가지고 네. 뭐 테크윙도 그렇고 그런데 테크윙 사실 삼성전자 향인데 오히려 또 안 좋죠.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잘 확실히 않죠. 골라야겠네요. 예. 거기는 뭐 다 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가장 빨리 좋아질 회사. 어차피 이제 이게 실적이 꽂히는 건 나중이고 네. 분위기만 살아나면 장비 그럼요. 한번 더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오테크닉스를 골라봤고요. 지금 HBM이 만약에 부활해서 지금 AMD의 마켓시어가 뭐 20% 30%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전체 양이 파이가 증가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뭐 엔비디아께 물량이 확 주는 건 아니니까. 젠슨왕이 본인의 목표가 마켓시어 70%입니다. 네. 지금 본인의 목표보다 더 많은 90% 이상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20% 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못 쫓아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쫓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고 그러면 차후에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새로운 반도체, AI 반도체 네. 한때 브로드컴이 만드는 거에 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같이 갈 회사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예. 운명의 궤를 같이 한 이오테크닉스의 목표가를 얼마 잡아주실까요? 예, 지금 일단은 뭐 짧게 보셔야 되니까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인데 뭐 만 원 먹고 나오긴 그렇잖아요. 좀 더. 예, 그러니까 18 정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20만 원까지는 한번 치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한 7만 원대 돌파하면 이건 한 20만 원 근처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동행을 하니까 7만 원? 좀 멀어 보이는데 하고 20만 원? 이렇게 좀 키 맞추고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멀어 보이는데 이제 코앞으로 왔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맞아요. 속도가 예, 원래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무섭습니다. 예. 되면 또 되는 거더라고요. 떨어질 때도 무섭지만. 무서운 장이다. 네. 오히려 지금은 기분 좋게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연호 팀장께서는 PSK 홀딩스 어쨌든 이제 장비 쪽이 되는데 좀 전반적인 장비라기보다 좀 후공 쪽에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카톡 이제 보셨으면 이제 대표님께서 대본 10시 12분을 주셨잖아요. 네. 저 대본 작성을 16분에 다 했거든요. 예. 딱 보내려고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오 테크닉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오 테크닉에서 이제 PSK 홀딩스로 바꿨는데 사실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옥석을 구매가 너무 어려워. 그래요? 뭐 유진테크나 원익 IPS 너무 괜찮다라고 보고 저도 이오테크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어보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토마토 증권통 가족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종목 소개라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누가 뭘 소개했는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무서운데요?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은 내가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탑픽으로는 당연히 손절 필요가 없는 종목 소개를 드리는 거고 곁들여서 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강하니까 매매 잘하신 분들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 보는 거고 네네. 저는 손절 못하신 분들 당연히 좀 PSK 홀딩스를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후공정 리플로 장비랑 뭐 머스컴 장비, 세정 장비라고 하죠. 그런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의 매출 비중이 40% 넘고 사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지만 삼성전자랑 마이크론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다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연간 실적은 장비주 중에서는 거의 SNS텍만큼이나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에는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이지만 신영증권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저점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 대부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기회일 때 좀 눌림목 공략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주에서 한 달 정도 보유하신 다음에 TSMC랑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동안 슈팅 났을 때 그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가격 조작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수는 36,000원부터 35,000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1차 목표가는 41,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는 이제 거의 전반적인 삼성전자 약간 특화가 됐다면 이번에 또 고객사가 다채롭다라는 것이 두 종목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포모증후군.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나만 수익을 못 낼까봐 네. 이런 증후군이죠. 네, 지금 뭐 30년 묵은 디스카운트가 이제 끝나나 싶은 채증이 정말 확 풀릴 거거든 시장인데 그러게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하세요. 주도주가 없어서 레포트에 조방원이 다시금 시총 10위권에 집합이 됐잖아요. 두산 그렇죠. 에너빌리티까지 들어갔는데 네. 레포트에는 그 종목이 없어서 그리고 미장에 가신 분들께서 요즘에 그렇게 돌아옵니까? 포모증후군을 많이 겪으시면서 다시 국내로 회귀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밴드웨건 효과에 휘둘리지 말아라. 건행커의 또 주장이시잖아요. 저한테 하시는. 너무 유행에 민감하지 말아라. 예, 그렇죠. 뚝심이 있어야죠. 이런 또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예. 포모증후군을 주변에서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나요? 대표님 주변에도요? 그런 인간관계 별로 넓지 않아서 예.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남의 생각이나 뭐 못 산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 네. 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하는데 일단 지금 포모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조바심이 있는 거죠. 근데 조바심이 나게 하죠 시장이. 지금. 예. 네. 근데 뭐 이거 더 이게 그러니까 더 이제 아예 참석을 못 하신 분들,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네네네. 일찍 파셨던 분들 뭐 한 10% 먹고 팔았는데 계속 가는 거죠. 이불킥 하시죠 또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옛날에 내가 샀었는데 그걸 내가 왜 팔았을까?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누가 나 좀 분들도 있을 말려주지.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주식을 항상 사서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 수는 없습니다. 너무 욕심이죠 그거. 네, 그리고 지금 조선방산 원전 뭐 젊은 애널리스트 보면 여전히 더 갈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네. 네, 제가 이 업계에 오래 있어봤는데 항상 그럴 때가 위험하다. 또 꼭지일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방산이 원래 쉬어야 될 타이밍에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네. 또 다시 한번 불을 뿜었죠. 이건 변수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로키드 마틴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조선방산 원전 뭐 전력기기 다 좋은데 좀 쉬었던 섹터는 그나마 전력기기가 쉬었다가 다시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거고
물론 효성중공업은 예외라고 치고 효성중공업은 워낙 저평가됐다가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조선방산원전은 지금 단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침에 보니까 PER이 80배가 넘었더라고요. 이런 못 들어가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거의 뭐 엔비디아급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만큼 돈을 벌면 밸류는 떨어지겠지만 네. 여전히 이제 저는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원전도 조정은 한 15에서 20%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 업황은 좋아지는데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짓는 기술 우리나라만 한 데가 없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터빈 기술은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빠질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자. 보되 네. 부러워하지 말고 예 그냥 언젠가 한번 빠질 거야. 그때 내가 한번 잡아야지. 근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빠지면 한 15% 빠지면 이제 끝났나 보다. 그리고 또 못 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니까 대표님 자주 나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빠질 때 쫄지 말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그거 어렵습니다. 음봉에 사야 되는 예, 그런 연습 자꾸 하셔야 되고. 계속 너무 싸게 살려고 욕심 부리시니까 못 사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너무 비싸게 팔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싸게 살려고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똑같죠. 네. 조선 지금 보면 PBR이 뭐 6배, 7배 간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역사적인 최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회는 언젠가 온다. 너무 단기에 남들은 다 먹었다는데 그 옛날에 에코프로도 똑같지 않았나요? 맞아요. 예. 근데 에코프로처럼 확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은 한 20, 30년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10년 좋을 거고요. 매크로시가 깨지지 않죠. 예, 원전도 한 10년, 20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선도 제가 볼 때는 향후 한 못해도 미국이 우리나라 쪽에 러브콜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좋은 산업이니까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지금 단기에 많이 반영했죠. 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필요하다. 그럼 쉴 때를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지금 뭐 계속 산업은행 물량 때문에 네. 남들 올라갈 때 계속 옆으로 쉬었잖아요. 빨리 올라가니까 빨리 좀 쉬죠. 오래 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불을 뿜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식지 않은 섹터니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다시 보는 거는 전력기기 쪽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력기기. 예, 이건 네.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우리가 화장품주랑 전력기기랑 투자 포인트가 똑같아요. 수출 데이터 잘 나오면 올라가고 확인하고 올리고 확인하고 올리고 그렇게 보면. 이것처럼 쉬운 투자법이 없죠. 그러네요. 확실하네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주들도 수출 데이터 나올 때 잘 나왔나 확인하고 사셔도 안 늦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 데이터를 기사로 보시면 안 되고 리포트. 관세청 들어가셔서 보셔야죠. 네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급하면 지는 거다. 그렇죠. 조금 기다리시죠.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합니다. 자, 네. 어느 정도 대표님이 답을 주셨고. 자, 이번에 손현우 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조방원전? 저는 그럼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도 제 주변에 제 또래 친구들이나 뭐 고객분들 이런 분들 포모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 되게 차분한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급 동안 봤는데 주분주분 없으세요? 네. 수급 동안 봤는데 네. 포모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개인이 3일, 4일 연속 사고 있는 섹터는 원전인 것 같고 조선양 방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중을 줄이다가도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작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재차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결실을 맺는 그 끝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은 뭐 조선이나 방산이 첫 번째로 저점을 이제 고점을 뚫었을 때는 뭐 1,000만 원 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사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외국인과 걔는 원사이드한 수급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온전히 사기보다는 일단 뭐 30만 원 사보고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음봉 났을 때 30만 원 추가로 사보고 이런 전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PBR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퍼를 봤을 때 옛날에 조선양 방산이 뭐 처음에 태동하지 않았을 때는 뭐 퍼가 뭐 8, 12 이 정도 됐다가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 올라갔을 때는 뭐 25, 40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 분기, 뭐 2년 연속 호실적 나오다 보니까 뭐 18, 25까지 갔다가 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재차 상승하더니 35,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저는 보통 조선형 방산도 퍼가 40 정도 넘어가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대표님께서 퍼가 80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일주일 넘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봉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이 사서 올리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 근데 뭐 우리 기술이나 우진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그 종목들도 사실은 바닥 대비 안 올라온 게 아닌데 바닥 대비 안 올라온 게 아닌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결론은 대표님과 유사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딱 차트를 세웠을 때 네. 일간 변동성이나 기술 위치도 전력 설비가 네. 낮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이나 코트라에서 나오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수출 증가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등의 수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수주량을 증가를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전력 설비나 화장품 이런 쪽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좀 결론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탑픽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전력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산해전기 픽해 오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손여래 팀장은요? 재룡전기입니다. 시간 좀 촉박해서 포인트하고 전략까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산일전기는 그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변압기에 특화된 이제 특수 변압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분기에만 5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있고 고효율 변압기 쪽에서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참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94년도에 설립된 회사니까 회사는 견실한데 지금 주가는 거의 차트 모양은 현대 일렉트릭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전고점 돌파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목표가 9만 원까지만 보고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9만 원 잡아주셨는데 신고점 돌파 지점인데 강할 것 같다고 봐주셨어요. 네. 자, 이어서 재룡전기는요, 팀장님?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북미 매출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실적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른 뭐 전력 설비나 전성 관련 종목들 봤을 때 여전히 좀 박스권 바닥권에서 이지막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전체 수출 금액 중에 북미 수출이 90%이고 유럽에서 수출 다변화를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전력 설비 기업들도 주가 많이 올라다 보니까 퍼가 15, 20 정도 넘어가는 모습인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가 수익비율이 8 정도고 배당 수익률은 2.5%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뭐 재룡전기를 제가 뭐 단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서 재룡전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매수는 41,500원부터 한 41,000원까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한 38,000원 정도,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46,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전력 인프라 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3천선에서 조금 멀어져서 아쉽거든요. 그러게요. 힘 좀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불발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고 해서 이번에 좀 만남이 성사되지 않다고 해서 좀 기미세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여유를 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어쨌든 갈 거잖아요. 네, 그렇죠. 3,000피를 맞이하게 되는데 기존의 주도주가 계속 시장을 하드캐리할 것인가 아니면 뉴페가 등장할 것인가. 그렇죠. 중요하죠. 반도체가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감을 좀 잡아보실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김형일 전문가 거인의 시선에서 함께 만나보시죠.